안녕하십니까. 종로사원과 임플란트 치과 원장 박경호입니다. 저번에 이어서 이번에는 뼈 이식 수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뼈 이식 수술을 하는 이유는 골폭이 좁기 때문에 특히 지저골의 상단, 지저종의 골폭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골폭이 좁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어금니에 적합한 두터운 지름을 가진 픽스줄을 심기가 힘들기 때문에, 왜냐? 나사가 풀려서 그렇기 때문에, 또 굵은 걸 심으면은 자동적으로 유착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교합압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래된 장기적 열을 당부할 수 있다, 그런 이유겠죠. 하지만 기존의 뼈에 대해서 맞춰 심지 않고 무리하게 굵은 걸 심을 경우에 어떻게 결과가 올 수 있느냐, 그에 대해서, 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공뼈 시술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진짜 뼈가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려면 일단 지저골의 생리대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일반인도 알 수 있게 쉽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뼈에 상처가 났다. 쉽게 말해서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짓기 위해서 뼈에다 구멍을 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다 임플란트를 심든 안 심든 간에 그 부분에 뼈가 차는 경우, 또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발치를 했는데 뿌리겠던 자리에 뼈가 차기 위해서는 어떤 구조가 되면 뼈를 찰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뼈에 구멍이 났어요. 그러면 그 구멍 난 부분만큼, 흔히 말해서 결손 부분인데 그 부분만큼 뼈를 차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생리적인 메커니즘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지혈이 돼야 되죠. 지혈이 되면은 빗덩어리가 그 결손 부위를 채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면역 반응이라고 해서 각종 세균을 잡아주는 그런 면역 체계가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소독이 되면은, 그리고 외부와 차단된 환경이 되면 그때부터는 드디어 이제 결체 조직부터 시작해서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가 등장해서 그 결손 부위를 나타나서 뼈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조골세포는 어디서 오느냐? 일단 뼈 속에 있는 거니까 우리 말해서 골벽이라고 하죠. 골벽에서 오고, 그 다음에 뼈를 싸고 보호하고 있는 골막이라고 하는데 골막에서 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된 통로는 골벽이 되겠죠. 자, 그럼 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지저골입니다. 이게 지저골의 세 개를 이렇게 거의 같은 크기로 그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임플란트를 심는다, 발치를 한다는 경우도 좋고, 이렇게 둥그렇게 원을 이렇게 구멍을 팠습니다. 근데 위치가 달라가지고 지저골의 중앙 쪽은 틀어져서 이렇게 거의 됐습니다. 이것을 위에서 봤을 때 이게 골폭이 되는데요. 그림이 되겠습니다. 같은 경우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임플란트를 심든 그냥 구멍을 냈든지 간에, 자, 그러면 이제 구멍을 냈으면 지혈이 되겠죠. 그러면 핏덩어리가 빨갛게 이렇게 차겠죠. 이렇게 차고, 그럼 여기도 당연히 빨갛게 찰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골벽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까지는 확실히 찰 거고요. 여기는 글쎄 찰까 말까요? 일단 여기까지가 찬다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골벽이 없으니까 거의 의미가 없는, 그래서 같은 경우인데 위에서 봤을 때 이 경우에는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가 지혈이 되고, 그 다음에 핏덩어리 생긴 다음에 소독이 되고 면역 과정이 나고, 그 다음에는 드디어 이제 치유 과정이 나면서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가 주었습니다. 자, 골벽이 다 있으니까, 사방에 다 있죠. 사방이 다 있으니까 이 자체로 조골세포가 다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를 뽑아도 마찬가지지만 이 자체가, 구멍 자체가 다 막아지죠. 다 100% 찰 겁니다. 자, 두 번째 경우 이렇게 골벽이 없어가지고 이 정도만 뼈가 찹니다. 빗덩어리가 찹니다. 그러면 이 위아래 상하길에서는 그렇지만 위에서 봤을 때 어떨까요? 우리가 언제처럼 이론적으로 여기까지 다 찰 수 있을 것 같아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인도 찰까요? 실제로 이렇게 차지 않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 경우는요, 찰까요? 안 찹니다. 안 차게 되고 그냥 결손 부위로 흠집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뼈의 생리 구조를 이해하고 본다면은 실제로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좁은 골폭에 좁지 않더라도 욕심을 내서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고, 또 나사도 풀지 않게 두터운 지름을 가진 임플란트를 짓기 위해서
한다 치면은 잠시 저번처럼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두꺼운 임플란트를 심었다 그러면은 밖에 나사상 픽스처의 외벽이 다 놓을 수 있죠. 이 부분을 이제 인공뼈를 이렇게 적셔가지고 이렇게 빼가지고 이 부분을 뼈를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 케이스가 바로 이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이게 볼폭이라 했을 때 이 집경을 물론 여기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 그림은 좀 상치 않지만 좀 더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본다면 우리가 임플란트는 사방에 골격이 있어야 된다 그랬고 그 골격의 두께는 최소한 1mm 두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심게 되면은 이 사이 임플란트의 사이 간격은 또 2mm가 되고요. 이 전후 방향으로의 골폭은 사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혀 쪽, 뺨 쪽에 이 골폭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게 4mm 골폭이다 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는 안쪽 1mm, 1mm째 하면은 2mm짜리, 직접 2mm짜리 이 픽스처밖에 못 심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1mm, 1mm 골폭을 확보한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기존의 투바리 불량으로서는 너무나 나사가 잘 풀리고 어금 이후로는 맞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골폭에서 욕심을 내서 여기는 1mm를 남겨두고요. 크게 장쪽 다 작게 할 수 있지만 한쪽은 확실히 1mm를 확보하고 요렇게 임플란트를 심는다고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이쪽은 노출되면 안 되니까 우리가 뼈이식 수술을 하는 쪽이 이제 이렇게 뼈를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죠. 하지만 아까 이 그림에서 봤듯이 여기는 유착이 다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체가 타이타늄 픽스처에서 막혔기 때문에 조골세포가 이렇게 건너올 수가 없어요. 건너올 수가 없고 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만 했을 때는 이렇게 건너올 수도 있겠지만 없고 이 부분은 막혀 있고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원래 뼈 있던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GBR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유도한다. Guided Bone Regeneration인데 본 재생을 유도한 본 재생 유도술인데 리제너레이션이라기보다는 이건 원래 또 없던 뼈이기 때문에 오히려 GBN Guided Bone 네오라는 건 새롭다는 얘기죠. 뉴라는 얘기죠. 네오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면 오래 맞지 않을 정도로 저는 이 부분 가이드 뼈가 생기느냐 뼈가 생긴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인공뼈를 넣어서 이렇게 해서 표면을 좌쓰면 뼈가 생길 것이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뼈를 만들어주는 조골세포가 올 수 있는 통로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보고 그럼 어떻게 되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얼핏 봐서는 뼈 비슷한 구조로 이 시조골에다 엉겨 붙은 정도인데 처음에는 아마 그대로 해도 보기 좋고 잘 됐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보충물이 들어가고 사용하는 기관에서 우리가 항상 구강내에는 미생물 세균들이 넘치고 있고 음식물도 끼는데 그 균들이 들어왔을 때 항상 그 균들을 잡아주는 면역작용이 항상 잇몸 내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갔을 때는 치조골 내에서도 면역작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원래 뼈의 구조와 형태를 갖추고 있지 못한 인공뼈 부분은 조그만 염증이 왔을 때 그것을 잡아주지 못하고 염증이 취약해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나 정도 생각합니다. 실제로 GBR을 했을 때 3개월 후, 합 같은 경우 3개월 후에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다시 잇몸을 절개하고 들어가서 봤을 때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는 뼈가 생긴 것 같아서 뿌듯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익스플로러 같은 걸로 살살 뜯어보면은 덩어리째 탁탁탁 떨어져 나오는 걸 많이 경험합니다. 그게 이제 실제로 사용하면서 한 5, 6년간 아무런 외부의 자극 없이 그대로 5, 6년간 간다고 하면은 그 인공치아 알갱이들이 합성물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들이 녹여지면서 그 부분을 조골세포가 뼈로 치환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사용하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뼈의 구조와 대사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지는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만 염증에도 취약해져서 뼈가 떠져나게 되면 그 부분은 오히려 더 큰 염증을 일으켜서 임플란트 픽스처 주변으로 염증이 생겨서 픽스처 빠지고 고름이 차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존의 투바디에서는 얇은 건 씹을 수 없고 굵은 심기 위해서 뼈이식 수술을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지만 온바디에서는 그냥 얇은 대로 어금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직경 3mm 정도 이상만 심어줘도 문제가 없다. 어떤 경우에는 그냥 2.5mm라도 두 개를 심어주면 그게 합하면 5mm가 되니까 5mm를 심을 수 있는 골프는 7mm가 되거든요. 그런 골프는 거의 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2.5mm 같은 투바디 기존의 임플란트는 뭐 무조건 나사가 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쉴 수가 없는 거고 그런 면에서 저는 일체형 임플란트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뼈이식에서 이 뼈가 되고 안 되고에 대해서는 사실은 논란이 많습니다. 제가 이걸 실험을 해본 것도 아니고 대학 교수도 아니고 그것을 미국 사진을 찍어본 것도 아니냐면 저는 인상으로서 제 느낌은 그렇고 실제로 임플란트를 많이 신경가시는 주변 원장님들과 디스커션 해봤을 때 어느 한 분도 자신 있게 그게 100% 뼈라고 하시는 분은 없다고 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설픈 주장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제 생각은 그런 것이고 실사 또 아주 테크닉이 좋고 좋은 방법을 이용해서 하신 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제 역량이 아니고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온바디를 심음으로써 구태여 뼈가 되냐 안 되느냐 이것을 따질 필요 없이 이론적으로 속입 차 있는 일체형 임플란트는 뼈에 맞춰서 얇은 거를 심어도 된다. 그러므로 구태여 뼈이식 수술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의미입니다만은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제가 드린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또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제가 오랜 경험으로 봐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논란은 자체하고서라도 온바디 일체형을 심음으로 해서 뼈이식 수술이 필요 없으니까 그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만 드리겠습니다.